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둥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 동안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뭐 개별 이런 테마주처럼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냐면 올해 4월 달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72% 올라왔습니다. 70%. 엄청나게 올라왔죠.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올해 4월 달 대비해서 56%, 이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72%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이 코스피 월봉인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 과거부터 보시면 이 추세선을 보시면요. 어, 1999년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런 고점을 찍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때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고점이었어.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보면 전부 이 상태가 계속해서 고점의 신호였는데 이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했지만 최근에 너무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에 너무 급등한 모습이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보면은 지금이 고점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게 뭐 완전한 고점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 신호다. 예,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를 이렇게 급격하게 땡긴 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거의 이 10일 이동평균선만 지지를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개별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보면 이게 뭐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인데 저번 주 어제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2%대 상승, 또 SK 하이닉스는 또 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8% 급등해버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뭐 SK 스퀘어, 하나오션 이런 애들까지 덩달아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또 어제도 또 2.5%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좀그 급격하게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단기적인 이런 과열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런 지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지금 매수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보통 이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원달러 확률이 상승을 했었어요. 최근 5년간의 모습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 이후에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지수가 떨어졌죠.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니까 또 지수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또 지수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지수는 크게 변동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하는 모습이 나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또 지수는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져야 돼요. 과거의 패턴들만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지수는 떨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현재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기이한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현재 정부에서 이런 그 돈을 많이 시장에 푸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원화의 가치가 그 관세 때문에 이제 변동성도 있지만 시장에 돈을 좀 풀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1,430원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올해는 거의 0.8%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보면 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3% 내외였습니다. 최근 그 10년 이내에 보면. 근데 지금 올해는 관세의 영향도 있지만 거의 1% 이하로 지금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말고 이제 내년에는 기준점으로는 1.55%, 낙관적으로는 2% 넘어서고 비관적으로 보면 또 0.9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거의 3%대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뭐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관세 영향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만 놓고 두더라도 거의 1%대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장률이 완전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전방위 산업들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은 좋죠. 일단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로 인해서 돈은 잘 법니다. 근데 이게 내수로 가다 보면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원인 때문에 저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좀 과열 신호가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따라가면 안 되고 조정 이후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오늘 1%대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됐습니다. 그 10월 10일 날 이때 뭐 그 코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국과의 또 관세 전쟁을 하는 건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대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기었어요. 근데 오늘 1% 상승하면서 또 이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거의 0.9% 정도 상승 중인데 S&P 500도 현재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좋냐면 미국의 이런 성장률의 모습을 보시면 2분기에는 거의 3.8%나 GDP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이 2% 전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0.8%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 GDP가 16배나 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상 GDP 성장률이 2% 전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1%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그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보시면 자, 올해 3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EPS 전망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거고 그럼 연 단위로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EPS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약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 상황도 지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그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S&P 500은 거의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익 성장률이 1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IT 있잖아요. 특히 이게 다뤄 AI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거는 21%나 이익 성장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현재 주도주죠. AI 관련된 이런 IT 기업들이 주도주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실적이 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내년에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황을 보시면 10월 29일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전망을 보면 지금 0.25% 인하할 확률이 94% 정도 됩니다. 거의 0.25%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12월 10일 날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망치를 보면 또 0.25% 하락 인하할 확률이 92%입니다. 자, 기업의 실적은 점점 좋죠. 근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합니다. 그럼 유동성이 늘어나죠. 실적은 좋고 금리 인하까지 해요.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전주 10월 16일 마감 대비해서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다 상승했고 브로드컴이나 이런 종목들만 조금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5조 달러, 이게 4.4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그 다음에 3조 달러를 넘어선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입니다. 구글도 지금 최근에 3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저번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테슬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3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 매출은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263억 달러였는데 280억 달러로 매출 자체는 6.5%나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최근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지금 그 매출을 보면 이번에 나온 3분기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280억 달러로. 그래서 지금 매출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번 분기에 크게 많이 성장을 했죠. 차를 많이 팔면서. 근데 이 주당 순이익 EPS 자체가 예상치는 0.55달러였는데 0.5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 쇼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한번 휘청거렸는데 급락 이후에 또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하면서 좀 회복을 했죠.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아직 이런 실적 부분에서는 이런 결국에는 이 EPS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잘 나아졌는데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자,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 AI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차량 내 AI 지능 밀도가 그 어떤 AI보다 높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버전 14로 지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운행하는 기록들을 보면 정말 인간과 유사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SD 이런 구동률, 유료 사용 비율이 전체 차량의 약 한 12%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높아져야 테슬라의 이익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SD가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됩니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의 이익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높은 상태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 뭐 30%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의 이익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운전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는 완전 로보택시가 운행이 될 것이다. 라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8개에서 10개 대도시에 또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보다는 이제는 테슬라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것은 바로 AI 자율주행, 이런 로보택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로보택시가 지금 잘 돼야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지금 오스틴에서 세 차례 서비스 지역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지에서도 올해 말까지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로보택시가 빨리 확장이 돼야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다음이 이제 옵티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V3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고, 사람이 실제 로봇 수트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거의 사람과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이긴 하지만 내년 말까지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세대, 4세대부터는 1000만 대, 5세대는 5천만에서 1억 대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했죠.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거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 옵티머스가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꼭 성공을 해야 테슬라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실적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총 매출, 에너지 총이익, 에너지 마진, 잉여 현금 흐름도 주요 재무제표에서 모두 신기록. 그만큼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차량 인도 실적도 중국, 아시아 태평양, 뭐 북미, 유럽, 중동 이런 쪽도 전분기 대비 다 증가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부분은 이게 그 캐시카우로 지금 작동하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과 총이익, 총마진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트럭. 저는 이게 바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세미트럭은 공장은 건물 완공 후에 설치 중이고 도로 테스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한다. 자, 미국에서 이런 물류의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이 세미트럭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이거는 또 이제 옵티머스 이런 로보택시하고 더불어서 테슬라의 앞으로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도 그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적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테슬라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테슬라를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거의 6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184달러까지 왔습니다. 2023년 저점 대비해서 30배가 올랐어, 30배.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계속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팔란티어는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AI 사이클에서 핵심 기업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데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아직도 앞으로 연평균 계속해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11월 초에 또 팔란티어 실적 발표하죠. 저는 그때 또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AI 혁명에서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죠. 팔란티어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거의 10달러, 11달러가 안 됐는데 현재 185달러입니다. 2023년 저점 대비해서 18배 올랐어요. 가만 놔두면 10배 이상 올랐답니다. 가만 놔두면. 샀다 팔았다 하면 이렇게 못 먹어요.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저점 대비해서 9배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9배 상승했어요. 9배. 자,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그 자체 GPU, 자체 칩을 설계하는 곳이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 보면은 2023년도에 41달러에서 현재 352달러.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했습니다. 8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TSMC 파운드리의 대장이죠. 대체 불가능한 파운드리 업체. 2023년 저점 대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을 쉽게 매수하면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 미국,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과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코스피 좀 관망을 하고 미국에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미국은 지수가 여전히 또 신고가에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의 GDP 성장률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혁명하고 관련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 그게 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도주를 매도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